그런데 결과는 이미 나왔잖아요. 나온 결과보다는 이제 그 이후에 우리가 어떻게 살아갈 것인가, 나머지 136명의 메시지들도 같이 보려고 그래요. 새해 복 많이 받으십시오. 안녕하십니까, 반갑습니다. 여러분들 1급 시험 끝나고 정말 마음이 좀 후련하시죠? 어떤 분들은 가채점 결과 넉넉한 점수로 합격하신 분들도 있을 것이고, 어떤 분들은 119점에서 121점 이렇게 해서 약간 불안한, 나는 121점인데 혹시나 잘못 체크하지 않았을까? 나는 119점인데 혹시나 우연찮게 뭐 오류 문제가 발생한다든지 이렇게 해서 합격하지 않을까? 이런 분들도 또 몇 분 계실 거고요. 나는 좀 점수 차이가 좀 크게 미치지 못해서 그래서 다음 내년을 또 기약해야 되시는 분들도 있을 거예요. 그런데 결과는 이미 나왔잖아요. 나온 결과보다는 이제 그 이후에 우리가 어떻게 살아갈 것인가, 이러한 고민들이 더 의미 있고 가치 있는 것이죠. 넉넉한 점수로 합격하신 분들은 내가 1급을 취득했어, 1급을 공부할 때에 내가 배웠던 이론이라든지 어떤 실천의 그러한 기술들을 내가 현장에 어떻게 접목할 것인가, 이러한 부분들을 고민하는 것이 더 바람직할 것이고, 또 내가 점수가 좀 많이 미달해서 합격하지 못하신 분들은 내가 다시금 도전할 때에는 어떤 부분을 좀 더 공략해야겠다, 이러한 부분들을 고민하면서 생각하면서 시간을 보내는 것이 더 의미 있으리라 생각이 되어집니다. 지금 영상을 찍는 이 날은 설날 바로 전날이니까 오늘은 까치들의 설날이겠네요. 까치 설날은 어저께고요. 그래서 오늘이 까치의 설날이고 내일 우리의 설 명절이 될 것 같습니다. 여러분들 지금 이 시간이면 여러분들도 혹시나 설 명절 음식을 준비하시는 분들도 다 준비했을 거라고 생각이 되어집니다. 그래서 좀 화목한 가정에서는 지금 고스톱을 치고 있거나 윷놀이를 하고 있거나 다양한 또 문화 생활들을 즐기고 있을 것이고요. 또 이번만큼은 또 부모님들 모시지 않고 또 차례상 지내지 않고 또 외국으로 또 다른 지역으로 여행 가신 분들도 계실 겁니다. 어떠한 모양이든지 오늘 하루가 참 의미 있고 보람되고 값지면 그것이 바로 좋은 오늘 하루가 되지 않을까라고 생각이 되어집니다. 약속했죠? 오늘 이벤트 결과를 우리가 추첨을 해서 발표하겠다라고 약속을 했습니다. 그래서 저도요, 나름 오전에는 설 명절 음식을 했습니다. 평소에 제가 설이나 제사 때에는요, 튀김을 담당했어요. 제가 이래봬도 한식 조리사가 있습니다. 제가 노인복지를 하면서 시작할 때 가장 먼저 필요한 자격증이 무엇일까 고민하다가 그때 생각했던 것이 뭐냐면, 그때 당시는 그 밑반찬 서비스 이러한 부분들이 지금과 같지 않았어요. 더 열악한 때였잖아요. 그래서 내가 한식 조리사를 따면 더 많은 도움이 되겠다, 그래서 한식 조리사를 땄고, 사실 처음에 내가 사회복지 현장에서 일했던 곳이 가정봉사원 파견사업이라고 옛날엔 가파사업 이렇게 많이 했는데요, 노인복지 시설의 종류 중에 하나의, 지금에 따지면 방문 요양사업과 약간 유사하지만 이렇게 바우처 사업이 아니라 보조금 형태의 사업이었는데, 그때 가정봉사원 파견사업을 하면서 가장 먼저 했던 게 뭐냐면 밑반찬 서비스를 일주일에 한 번 나갔어요. 그런데 사회복지 초년생이 딱 가서 거기에 생활지도원 선생님들이 그동안 하던 밑반찬 서비스를 제가 같이 잡채도 만들고 이렇게 하면서 가자마자 어떤 자격증의 위력을 발휘할 수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지금 20년 이상 사회복지 현장에 있지만 집안의 제사나 명절 때는 항상 튀김 담당은 제가 했었는데요. 올해는 약간 승진했어요. 그래서 아버님께서 적을 만들면 이제 적을 굽고 또 생선을 굽고, 약간 올해는 약간 승진한 느낌, 튀김에서 약간 한 단계 업그레이드 된 느낌. 아무튼 그렇게 해서 저희도 설 명절 음식을 다 차리고 부랴부랴 이제 영상을 오늘이 지나기 전에 약속한 대로 해야 되기 때문에, 오늘이 지나기 전에 부랴부랴 집으로 와서요, 지금 시간이 8시 반이네요. 8시 반.
입니다. 이제 영상을 촬영하고 이제 뭐 편집할 게 많지 않기 때문에 간단하게 앞뒤 자르고 여러분들에게 보여드리려고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번에 이벤트 응모하신 분들이 작년보다는 적어요. 아무래도 제가 2024년에는 영상을 많이 업그레이드 하지 않았기 때문에 많은 분들이 또 보지 않았을 것이고, 그래서 이벤트 응모도 작년보다는 많이 적더라고요. 그리고 좀 많이 슬픈 거는 뭐냐면 시험이 끝나니까 그 구독자가 쭉쭉쭉쭉 줄어들더라고요. 이제까지는 시험이 끝나도 구독자가 줄어든 때는 없었어요. 항상 그분들이 도움을 많이 받든 적게 받든 의리로 끝까지 이렇게 갔는데, 이번에는 확실히 제가 열심히 안 해서 그런지 구독자가 계속 줄어들더라고요. 계속 줄어드는 모습을 보면서 아, 내가 열심히 하진 않았나 보다, 내가 여러분들과 라포 형성이 되지 않았구나, 사회적 자본관계는 형성하지 못했구나, 이러한 느낌들을 가지면서 섭섭하기도 하고 서운하기도 하면서 또 내가 열심히 하지 못한 부분에 대해서 조금은 미안하고 죄송스럽고 이러한 양가 감정들이 드는 것이 사실이었습니다. 아무튼 이번에 그래서 응모한 사람이 몇 명이냐 하면 136명이더라고요. 그래서 쭉 봤더니 어떤 분들이 이벤트에 응모했을까. 이벤트에 응모하신 분들은 뭐 100%는 아니겠지만 제 채널을 그래도 함께 봐주시고 도움을 받으셨던 그러한 분들이겠죠. 봤더니 20대 취업 준비생도 있었고 3학년 졸업생 학생들도 있었고요. 4학년 대학 졸업생들도 있었습니다. 그냥 개인이라고 적어주신 분들도 있었고, 한국장애인개발원에 다니시는 분들도 있었고, 사회복지기관도 있었고, 대구대학교. 대구대학교는요, 사실은 제가 대구대학교에서 박사과정을 했어요. 아마 이분은 사회복지 전공을 하셨겠지만 저는 대구대에서 직업재활 박사과정을 했기 때문에 대구대 하면 또 이렇게 의미가 남다르죠. 저에게는 학생도 있었고 대학생들도 꽤 있었고요. 동덕여자대학교에서도 봐주셨습니다. 맹학교는 맹학교도 있다, 그죠? 무직이라고 적어주신 분들도 있고, 그 다음에 발달장애인 생활체육회에서도 봐주셨고, 4학년 졸업을 앞둔 분 복지관, 그리고 사립학교 교직원 연금 공단에서도 이번에 좀 많이 봐주셨어요. 사회복지기관이라든지 졸업생 생활시설의 사회복지사 또 응모를 해주셨고, 건국대학교 글로컬 사회복지학과에서도 함께 해주셨습니다. 그리고 서울장애인 부모연대 성동지에서도 봤고, 노원구의 국공립 어린이집 햇님 달님 어린이집 교사 선생님도 아마 같이 봐주신 것 같아요. 그리고 한세대학교 사회복지학과 졸업하신 분, 그리고 요양원 사무국에서도 봐주셨고, 인천의 노년 종합사회복지관, 전북 하나센터, 우리 하나센터 여러분들 어떤 곳인지 아시죠? 하나센터에서도 봐줬고, 한국 침례 신학대학교에서도 봐주셨습니다. 이쪽으로 오면 직장인들 많이 봐주셨고요. 그 다음에 취준생, 그 다음에 서울, 아동, 법무부에서도 봤네요. 법무부. 그리고 요양병원이나 한남대학교, 한림대, 주부도 있고요. 삼육대도 있어요. 그래서 여러 대학교에서 함께 해주신 여러분들 정말 감사하고요. 또 이러한 분들이 요 댓글을 보면요, 또 주변에 많이 홍보해 주시겠다라는 얘기들을 좀 많이 남겨주셔서 큰 힘이 됩니다. 자, 그래서 이제 추첨을 해볼 텐데요. 여러분들에게 공지했었던 것처럼 엑셀에 랜덤 함수가 있죠. 랜덤 함수를 사용해서 10분을 추천을 해서 그분들의 전화번호가 입력되어 있고, 그 입력된 전화번호로 이제 발송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랜덤 비트윈이라는 함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시작은 1번이고 맨 마지막에 응모하신 분이 136번이기 때문에 1에서 136을 입력해서 추천하고 그분들에게 작지만 치킨, 그렇죠, 그거 뭐예요? 배달의 민족 쿠폰 2만원을 10분에게 발송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여기에서 감사한 것은 무엇이냐 하면, 사실 2024년에는 제가 열심히 해보려고 후원 계좌를 좀 자주 남겼어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좀 후원을 해주십사 라고 했지만 사실 내가 생각한 것처럼 후원이 들어오진 않았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중간중간에 몇 분, 많진 않지만 1,000원에서부터 좀 많이 하신 분은 한 번에 5만 원까지도 후원을 해주신 분이 있어요. 그러한 분들의 돈이 모여서 사실은 이러한 이벤트도 하고 있는 것이고요. 그래서 그렇게 후원해 주신 몇 분의 우리 구독자님들께 너무나 감사드린다는 말씀 드리고, 사실 제가 유튜브 촬영을 하면서요, 이게 편집을 하려고 그러면 프리미어를 운영을 해야 되는데 이게 월 4만 몇천 원이 나가요. 이러한 생돈이 1년에 나가는 것만 해도 한 60만 원 정도가 나가는데, 뭐 후원해 주신 분 때문에 그 60만 원은 아니지만 거기에서 일부는 그래도 제가 부담을 좀 덜 수가 있었다. 그리고 사실 이벤트 할 때에도 그러한 분들의 후원이 있었기 때문에 제가 이벤트까지 하고 있다. 물론 그 돈을 합쳐서 프리미어와 이벤트를 할 돈이 안 나오긴 해요. 그러니까 아주 몇 분의 소중한 마음이지만 제가 거기에서 조금 더 얹어서 이렇게 하고 있다라는 거, 그분들의 따뜻함이 있기 때문에 저도 힘을 내고, 그래도 저도 열심히 끝부분은 그래도 영상을 촬영해서 올렸잖아요. 네, 그러한 의지가 생긴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그러면 이제 랜덤 함수를 사용해서 실제로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같이 해보죠. 네. 아니요. 자, 이제 이거는 필요 없으니까 꺼버리고요. 자, 여기에 보면 1번에서부터 이렇게 쭉 맨 밑에까지 오면 136번까지 있어요. 그래서 이름이 적혀 있습니다. 그래서 이 이름 적혀 있고, 그 다음에 여기에 보면 제가 미리 저장을 해놨습니다. 이제 10분을 추천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제 첫 번째부터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여기 첫 번째에 이제 136을 입력하고 136을 입력했습니다. 자, 136을 입력하고 엔터를 치면 이제 숫자가 나오는 거예요. 거기에 해당하는 이벤트 응시 번호에 누군가가 당첨이 되는 것으로 제가 설정을 해놨습니다. 자, 그러면 엔터를 치겠습니다. 첫 번째 당첨자 누구일까요? 하나, 둘, 셋. 첫 번째 23번입니다. 23번. 네, 23번이죠. 23번 축하드립니다. 자, 23번 누군지 한번 봐볼까요? 자, 김선영 분입니다. 김선영 분, 여기에 색깔을 제가 다른 색으로 바꿔놓도록 하겠습니다. 너무 진하네요. 제가 색깔을 다른 색으로 바꿔놓도록 하겠습니다. 김선영님 축하드립니다. 유튜브 명은 자취생 하루입니다. 그래서 봤더니 노력과 시간은 언제나 배신하지 않을 겁니다. 끝까지 포기하지 말고 화이팅입니다. 자, 이 노력의 기준과 시간의 기준은 사람마다 다르기 때문에 사람마다 다른 그 노력과 시간의 기준에 따라서 배신하지 않을 거라는 것을 우리가 믿으면서, 합격하신 분은 합격한 대로, 또 아쉽게 또 이번에 안 되신 분들은 또 다음 더 많은 노력과 시간을 통해서, 배신하지 않는 시간과 노력을 통해서 끝까지 포기하지 말라는 메시지를 남겨주셨습니다. 감사합니다. 자, 그러면 두 번째 추천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두 번째도 여기에다가 입력을 해 보겠습니다. 얼마를 입력하냐면, 자, 136을 입력해서 이번에도 엔터를 쳐보겠습니다. 하나, 둘, 셋, 엔터. 133번, 이번에는 좀 끝까지 갔네요. 133번 끝까지 가봤습니다. 네. 자, 마찬가지 133번 색깔 바꾸고, 자, 보겠습니다. 뭐라고 적혀 있죠? 홍수진님입니다. 홍수진님 축하드립니다. 네, 유튜브 명은 비타민. 비타민 좋죠. 제가 이제 나이가 한 살 한 살 먹다 보니까 이제 건강보조식품이 정말로 필요할 때구나 라고 생각하면서 건강보조식품을요, 어떻게 보면은 계속 늘려나가는 것 같아요. 그래서 제가 약속한 게 있죠. 2월 말까지 몸무게를 79.9kg는 만들겠다 라고 했는데, 제가 열심히 운동하고 있습니다. 그랬더니 이제 혈압도 좀 많이 낮아진 것 같고요. 이제 요거를 유지하는 게 되게 중요하죠. 살 조금 빠졌죠. 살 조금 빠진 거 느껴지죠. 자, 그러면 비타민의 우리 메시지를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나이가 많다 보니, 이분도 나이가 많구나. 나이가 많다 보니 공부가 너무 어려웠습니다. 하지만 누구나 시청할 수 있도록 영상을 올려주신 김준은 박사님 덕분에 일단 가채점 합격입니다.
정말 감사합니다. 내년 준비하시는 수험생 여러분, 김준훈 교수님 강의 많이 반복해서 들으시면 분명 합격하실 수 있을 거예요. 개인적으로 제주도에서 원희룡 국토부 장관 다음으로 제일 똑똑하신 분이라고 생각해요. 우와, 사실은 그 원희룡 국토부 장관 했던 이제 원희룡 장관님이요, 저희 고등학교 선배님이세요. 그래서 저는 제주도에서 그렇게 유명한 사람이 아니기 때문에 원희룡 그 예전에 제주 도지사도 했거든요. 도지사님과 이렇게 대화할 일은 없었어요. 그러나 이러한 자리에 앉고 도지사님이, 원희룡 지사님이 이렇게 발표하시는, 또 이렇게 대화하는 걸 보면 정말 똑똑하신 분이구나, 그런 걸 정말 많이 느끼거든요. 이게 정치의 색을 떠나서 원희룡 국토부 장관님 하셨던 분은 정말 똑똑하신 분이에요. 이게 정치의 색을 떠나서 말이죠. 자, 그런데 그분 다음이래요. 아, 영광입니다. 이건 정말 다른 거지만 원희룡 국토부 장관 하셨던 분은 제 고등학교 선배님이시기도 한데, 와, 그 뭐죠? 학력고사인가요? 전국에서 1등 했던 그런 정말 똑똑하신 분인데, 그 다음이라고 생각해요. 생각인 거예요. 정말 그렇진 않아요. 저는 정말 그렇진 않은데 이렇게 생각해 주시니까 너무 고맙습니다. 저는 너무 큰 칭찬이라 말도 막 버벅대는 것 같고, 아무튼 그렇습니다. 물론 사회복지 강의에서는 1등이고요. 와, 원희룡 국토부 장관님도 사회복지 쪽에서는 나보다 밑에다, 이렇게 우리 홍수진 구독자님께서 얘기해 주셨는데, 저 지금 너무 흥분하고 있습니다. 이러다가 제가 혈압이 다시 엄청 올라갈 것 같은데 너무 감사합니다. 이게 마음인 거죠. 그러한 마음으로 함께 해주셨다라는 거 너무 감사하면서, 사실 여기에 누구나 시청할 수 있도록 영상을 올려주신 이 부분은요, 늘 고민합니다. 늘 고민해요. 사실은 지금도 해마다 몇 개의 출판사나 몇 개의 이러한 곳에서 늘 연락이 와요. 우리랑 같이 뭐 책을 써보자, 우리랑 같이 영상을 해보자, 아니면 이런 경우는 더 많아요. 우리 영상을 우리 쪽으로 넘겨주면 우리가 그것을 가지고 수익을 만들어서 일정 부분 배분해 주겠다, 이러한 유혹들은 해마다 몇 곳에서 들어옵니다. 사실 제 메일을 열어보면 지금도 몇 곳이 있고요. 그 앞에서 제가 고민과 갈등은 조금 해요. 왜냐하면 경제적인 부분들도 무시하지 못하니까. 그런데 아직은 제가 가지고 있는 가치가 조금 더 소중하고 의미 있다라고 생각해서 누구나 시청할 수 있도록 영상을 올리는 건 맞고요. 가능하면 2025년, 그래서 2026년에 시험 보시는 분들에게는 제가 좀 더 풀 영상을 제공하려고 오리엔테이션도 좀 준비해 보고 있습니다. 그리고 2025년 23회 시험 분석도요, 제가 여러분들이 남긴 댓글을 중심으로 해서 분석을 했더니 의미 있는 분석이고, 이것을 통해서 내년에 시험을 보시는 분들에게는 이렇게 준비하라라는 메시지를 전달할 수 있겠구나 라는 것들을 조금 생각하면서 OT 자료도 사실은 만들고 있거든요. 그런데 제가 이러한 돈의 욕심에서 조금 내려놓을 수 있도록 하는 것은 여러분들의 지지와 응원이거든요. 그런 거죠. 구독자가 빠져나가지 않는 거. 사실 제가 이번에는 구독자가 많이 빠져나가면서 마음에 좀 허전함, 섭섭함, 이런 것들이 조금은 있습니다. 그런데 그것이 뭐 저의 노력의 부족이라고 생각하면 또 그럴 수 있으니까 또 받아들이는 부분도 분명히 있다라는 것 전달해 드립니다. 홍수진님 감사합니다. 자, 그러면 세 번째로 넘어가 볼까요? 세 번째도 마찬가지로 여기에다가 136을 입력하고 엔터를 치면 되겠죠? 누구죠? 47번입니다. 47번. 47번 축하드립니다. 47번이 누굴까요? (47번) 와, 이번에는 정말 메시지가 간단하네요. 자, 박소영님입니다. 축하드립니다. 박소영님, 모두 최선을 다해서 시험 친다고 고생하셨습니다. 맞습니다. 합격하든 합격하지 않든 모두가 최선을 다해서 시험 친 거는 맞죠? 맞죠? 네, 그래서 시험 친다고 고생하셨습니다. 맞습니다. 네, 박소영님의 짧은 메시지지만 자, 그 다음에 네 번째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번째.
136 하고 엔터 치겠습니다. 하나, 둘, 셋, 엔터. 94번입니다. 이번에 좀 뒤쪽에서 나왔네요. 94번. 자, 가보겠습니다. 94번 누굴까요? 와, 엄청 길게 쓰신 분도 있어요. 네. 자, 이정규님입니다. 이정규. 이름으로는 남자분이실 것 같긴 한데 축하드립니다. 자, 사회복지랑 전혀 무관한 일을 하고 있지만 사회복지 현장에 있는 건 아닌 것 같아요. 대학에서 사회복지를 공부해서 2급 취득한 지 10년도 더 넘어서까지 마음 한켠에 1급 도전을 한 번도 못 해본 아쉬움이 늘 자리했습니다. 전공자인 듯 비전공자인 듯 한 달가량 공부하고 가채점 결과 139점 확인하고 너무 기뻤습니다. 자기 자랑인 것 같아요. 그죠? 내가 사회복지를 전공한 지 아주 오래됐고 그쪽에서 일을 하지 않지만 뭐래요? 한 달. 자기 자랑 조금 있네. 한 달가량 공부하고 가채점 결과 139점. 사실 139점은요 엄청 높은 점수거든요. 확인하고 너무 기뻤습니다. 오랜만에 도전이었고 성공을 맛보았습니다. 1급 취득으로 현재 제 인생에 달라진 것은 없겠지만 도전해보고 성공했다는 자존감을 얻었습니다. 여러분들도 충분히 취득할 수 있습니다. 힘내십시오. 맞죠? 맞죠? 이정규님은 그래도 어떤 약간 계속 공부하는 영역에서 있지 않았을까라고 생각이 되어져요. 왜냐하면 한 달가량 공부하고 거기에서 이러한 한 달 동안 공부하고 합격할 이 엄청난 효율성이거든요. 효율적으로 공부했다라는 거잖아요. 그 효율성을 극대화시킬 수 있는 그러한 곳에서 지금 일하고 있지 않을까라고 생각이 되어집니다. 뭐 연구를 한다든지 계속 학문의 길에 있기 때문에 한 달 공부하고도 139점이라는 아주 높은 점수를 받을 수 있지 않았을까라고 생각이 되어집니다. 여러분들도 내가 사회복지 전공이든 전공이 아니든 최선을 다하면 이 정규님처럼 또 합격하시겠죠? 또 지금 영상을 보시는 한 80%, 90%는 이미 합격하신 분들이실 거고 그렇습니다. 나머지 10%, 20%의 누군가도 최선을 다하면 제가 내년 올해, 그러니까 올해죠. 올해는 조금 더 열심히 해서 8과목을 다 올려보는 것이 제 목표이긴 해요. 왜냐하면 작년에 제가 오프라인 강의에서는 6과목을 강의했거든요. 그래서 2과목을 더 하면 할 수가 있어서 조금 더 하고 한 2년 전에 올렸던 영상들은 이제 새로 또 업데이트를 해야 돼요. 왜냐하면요. 시험에서 자주 나오는 그리고 새롭게 나오는 영역들이 늘 존재해요. 이 영역들을 새로 커버할 수 있는 영상들을 또 준비해 드려야 되겠죠. 그래서 이정규님 축하드립니다. 자, 이제 다섯 번째도 마찬가지 136을 치고 엔터를 하겠습니다. 하나, 둘, 셋, 엔터. 71번입니다. 71번 누굴까요? 혹시 여러분들 다 기억하고 있는 건 아니죠? 내가 몇 번일까? 막 이러면서 자, 71번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조금만 올리면 되겠죠? 71번이 여기 있네. 와, 엄청 많이 써주셨네요. 자, 양이화님 축하드립니다. 양이화님. 오, 양이화님 축하드립니다. 자, 봅시다. 우리 양이화님은 어떤 메시지를 또 남겨주셨을까? 사회복지를 복수 전공으로 공부하면서, 그러니까 복수 전공 의미는 다 아시겠죠? 1급을 취득하고 현장에 나가고 싶다는 생각을 해왔습니다. 하지만 4학년 만학기에 본 전공과 사회복지 졸업 준비를 해야 해서 1급 시험 준비할 시간이 많지 않아 23회 시험을 포기하고 싶다는 생각을 많이 했습니다. 안 돼요. 공부할 때 계속 하셔야 돼요. 교수님의 유튜브를 추천하는 22회 합격 생 블로그를 보고 교수님의 조사론, 정책론, 법전론 강의 영상을 보고 공부하였고 가채점 결과 150점. 와, 이런데 포기했으면 진짜 억울할 뻔했어요. 표시만 잘했다면 1급을 취득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특히 조사론을 가장 어려워해서 포기하고 인행사겠죠. 인행사에서 초점을 두고 공부할까라는 생각이
생각들이 많이 들었지만 어려운 조사론 개념과 이론들을 머리에 잘 들어올 수 있도록 설명해 주시는 교수님 덕분에 포기하지 않았고 최고의 점수를 받을 수 있었습니다. 정말 감사합니다. 이제 현장에 나갈 준비를 해볼까 합니다. 내년에 1급을 준비하시는 후배들에게 교수님의 유튜브를 꼭 추천하고 싶습니다. 2025년 사회복지사 1급을 취득하신 모든 분들 수고하셨습니다. 라고 남겨주셨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우연치 않게 누군가가 교수님의 유튜브를 추천하는 22회 합격생 블로그를 보고 네, 그렇네요. 사실 제가 이게 혼자 하는 거잖아요. 유튜브를 혼자 하다 보니까 썸네일도 항상 약간 구리고, 그죠? 제가 뭐 다 그래요. 영상 편집도 혼자 하고 뭐 이러다 보니까 제가 검색에서 상위로 올라가진 잘 않잖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해마다 몇백 명이 봐주세요. 이거는 정확한 것 같아요. 여기에 댓글을 남겨주신 분만 해도 136명이잖아요. 그런데 더 많은 분들이 제 채널을 봐주셨다라는 것을 제가 알고 있고, 또 그렇게 해서 개인적으로 문자나 카톡으로 또 함께 해주시는 분들이 있어요. 이렇게 유튜브 댓글이 아니더라도 그러한 분들이 있는데, 감사한 것은 이렇게 그분들이 또 누군가에게 추천을 해준다라는 거죠. 여러분들이 합격하신 분들이 올해에 또 제 채널을 추천해 준다 그러면 여러분들의 추천이 정말 의미 있는, 그러니까 의미 없는 추천이 되지 않도록 제가 올해는 조금 더 신경을 써보겠다. 그리고 아주 많이는 아니더라도 기존의 영상들은 최신의 내용들로 조금 업그레이드하는 작업은 반드시 하겠다라고 약속하면서 양이환님 축하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자, 그 다음에 벌써 6번째인가요? 6번째 같이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마찬가지 136하고 엔터를 쳐보겠습니다. 하나, 둘, 셋, 엔터. 53번입니다. 53번 축하드립니다. 자, 53번 누군지 한번 찾아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53. 자, 여기 나왔습니다. 여기 나왔어요. 자, 박진원입니다. 축하드립니다. 유튜브를 보고 이해가 안 되는 기출문제 해석을 볼 수 있었습니다. 25년 시험 보시는 분들 너무 고생 많았고 불합격하신 분들은 내년에 꼭 합격하실 겁니다. 네, 이렇게 짧게 합격하신 분들에게는 축하, 떨어지신 분들은 내년을 향한 또 응원의 메시지를 남겨주셨습니다. 박진원님 감사합니다. 자, 그 다음에 7번째 같이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136, 이제는 속도가 좀 빨라지네요. 136이죠. 136 엔터. 108번. 오, 108번까지 가봤습니다. 108번 넘어가 볼까요? 누구죠? 네, 장현순입니다. 장현순님, 우선 감사하다는 말씀 먼저 드리고 싶습니다. 감사합니다. 교수님도 좋은 하루 마무리 되세요. 저의 존재는 모르시겠지만 때 혼자 중간에서 열심히 3일 동안 했었던 기억 나네요. 이게 뭘까요? 뭔가 좀 입력하다가 생략된 것 같은데 아무튼 그렇네요. 덕분에 144점으로 합격했습니다. 다른 분들도 열심히 하시면 배신하지 않습니다. 역시 아까 첫 번에도 그랬고 시간과 노력을 배신하지 않는다라는 메시지를 남겨주신 것 같아요. 그리고 요 앞에 저의 존재는 모르시겠지만 혼자 중간에 열심히 3일 동안 했던 게 기억나네요. 여기 뭘까요? 여기 참 궁금한 메시지가 뭔가 생략이 되어 있는, 삭제가 되어 있는 것 같은데 아쉽네요. 그러나 여기에 내용도 서로에게 힘이 되는 그런 메시지가 아닐까라는 생각에서 오히려 설레임으로 설레는 마음으로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장현수님 축하드립니다. 자, 이제 8번째입니다. 점점 이제 끝이 보이고 있는데요. 되든 136 추천해서 당첨이 되든 안 되든 우리가
서로 행복했었던 기억으로 이 영상은 그렇게 마무리되면 좋을 것 같습니다. 엔터 다시 한번 쳐볼게요. 하나, 둘, 셋, 엔터. 99번입니다. 99번. 99번. 네. 누굴까요? 올려보겠습니다. 네. 이진영님입니다. 축하드립니다. 시험 보고 와서 느낀 점. 공부 좀 더 할 걸. 야, 이런 마음은 누구나 있어요. 누구나 있는데 합격했을까? 모르겠네요. 간신히 과락도 면하고 총점도 넘었는데 거봐. 예, 공부 더 할 걸 하지만 과락도 간신히 면했고, 과락을 면하면 합격하기가 어려울 것 같지만 과락만 면한 것이 아니라 총점도 120개 넘었대요. 기대했던 것보다 낮은 점수와 문제 풀 때의 시원스럽지 못한 찝찝함. 약간 뭔가 내가 공부했던 거와 약간 핀트가 안 맞았나 봐요. 강의를 듣고 꼭 복습을 하는 게 좋을 것 같아요. 강의 들을 때는 알겠는데 뒤돌아 며칠 지나면 순삭되는 나의 뇌의 한계. 공부 준비하시는 분들 꼭 강의 듣고 복습하시어요. 복습하시어요. 이렇게 메시지를 남겨주셨습니다. 우리 이진영님, 우리 다음에 시험 준비하시는 누군가에게 꼭 복습의 필요성을 언급해 주셨는데요. 맞습니다. 여러분들 누가 됐든 이제 공부를 하시는 분들은 어떻게 해요? 예, 복습을 꼭 해주시는 것 약속해 주셔야 됩니다. 자, 이제 2분 남았는데요. 9번째 다시 한번 누가 되는지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136번 엔터 치겠습니다. 하나, 둘, 셋, 엔터. 83번. 네, 83번. 네, 83번. 찾아보겠습니다. 83번이 누굴까요? 99번에서 조금 올리면 되겠죠. 자, 윤소영님입니다. 사회복지관에 47세의 나이로 입사해서, 나 47세인 줄 알고 나보다 나이 어리네 이렇게 생각했는데 47세의 나이로 입사해서 정신없이 일하다 보니 공부를 많이 못했어요. 그러면 지금 47세일 수도 있겠다. 차로 이동할 때마다 교수님 강의를 들으며 외우고 반복 학습했는데 합격 여부는 잘 모르겠어요. 그 전에 입력했나? 건축 전공했던 제가 42세에 사회복지학과에 편입해서 졸업하고 꿈에 그리던 복지관에 입사해서 공동모금회 고립 가구 발굴 사업 담당자로 근무 중입니다. 늦은 나이에 제2의 인생을 사회복지사로 꿈을 펼치는데 교수님 수업이 도움 많이 되었습니다. 혹시 불합격하더라도 내년에 꼭 도전할게요. 감사합니다. 이렇게 메시지를 남겨주셨는데요. 윤소영님은 약간 애매한 점수인 것 같아요. 합격 여부는 잘 모르겠어요. 예를 들어서 119점이거나 120점이거나 121점이거나 이렇게 좀 애매한 점수일 수 있을 것 같은데, 처음에도 얘기했지만 넉넉한 점수로 합격하신 분들은 또 넉넉한 점수에서 내가 그 이후에 뭘 할 것인가 고민해 보시고요. 또 이제 2월 달에 합격자 발표가 나오면 내가 혹시나 떨어졌으면 내가 더 의미 있는 공부를 할 수 있도록, 왜냐하면 올해에 준비하면서 이번에 준비하면서 이미 많은 영역들을 내가 공부를 했기 때문에 이제는 숲을 보는 공부가 가능하잖아요. 숲을 본다라는 것은 이제는 뭐냐 하면 이제는 합격을 위한 공부가 아니라 합격 이후에 내가 이것을 어떻게 현장에 적용할 것인가, 이런 고민들을 하면서 공부를 하게 되면요 정말 흥분되거든요. 저도 어딘가 뭔가 새로운 것을 공부하고 이럴 때에 내가 이것을 현장에 어떻게 접목하면 도움이 될까, 이런 것들과 같이 매칭하면서 하다 보니까 늘 배움이 즐겁고 행복하고 좋더라고요. 사실 제가 유튜브에 여러분들 법제론, 바뀌는 법제론 해서 많이 올리잖아요. 시험 보기 전에. 그런 것들을 할 때 저는 시간을 투자합니다. 여러분들에게 제대로 된 정보를 주려고 그러면 이거는 정말 내가 말 한마디 잘못하면 여러분들의 시험과 직결되기 때문에, 그래서 그것을 위해서 많이 찾아보고 영상 하나를 만드는 거예요. 10분짜리 짧은 영상이더라도 내가 전달하는 정보가 다른 채널에서 그러한 설명이 없는 것이기 때문에 내가 먼저 선행해서 여러분들에게 정보를 주는 것이기 때문에 공부를 많이 해요. 그런데 그 시간이 전혀 아깝지 않습니다. 왜? 내가 그러면서 하나를 더 배우게 되는 것이고, 어떻게 여러분들에게 전달할 것인가 고민하게 되는 것이고, 그러한 과정이 나를 성장하게 만드는 거잖아요. 여러분들도 우리 윤소영 님도
합격 여부를 떠나서 내가 어떻게 나머지의 시간들을 더 알차고 보람 있고 의미 있고 가치 있게 쓸 것인가, 이런 고민들을 한다 그러면 내년에 혹시나 한 번 더 공부를 하더라도 그것이 결코 손해는 아닐 것이다 라는 생각으로 같이 해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화이팅입니다. 자, 이제 어느덧 마지막이 됐습니다. 자, 마지막 한 분의 기쁨을 누리실 분은 단 한 분이지만, 아까도 말했듯이 지금까지 136명의 분들이 이 영상을 봐주시든 또 보지 않더라도 우리가 시험을 끝나서 그때 느꼈던 그 기쁨, 즐거움, 또 그때의 어떤 각오, 이러한 것들을 이 영상을 통해서 다시 한번 상기하면서 이 영상 전체가 우리에게는 즐거움의 추억으로 남았으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그러면 맨 마지막 136명 중에 행운의 당첨자를 추첨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맨 마지막 누굴까요? 하나, 둘, 셋, 엔터. 80번입니다. 80번. 근처네요. 80번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바로 위에요. 자, 유하님이네요. 유하님. 교수님 요약 강의가 정말 많은 도움이 됐습니다. 건강이 원래도 안 좋아 포기할까 많은 고민도 했었지만 결국 합격이네요. 이제는 건강에 더 집중해 보려 합니다. 내 자신 너무 고생 많았어. 맞아요. 너무 고생 많았고요. 정말 중요한 것이 뭐냐면 본인의 건강입니다. 제가 사실은 이제 모든 분이 다 결정이 됐잖아요. 사실은 제가 건강해야지 라는 생각을 갖고 있는 두 가지가 이유가 있었는데요. 작년 2024년 12월부터 혈압이 계속 올라갔어요. 그래서 정말 170까지 올라가고 막 이러면서 약을 먹어야지 라고 생각한 적이 한 번도 없었던 이유가 뭐냐면, 제가 헌혈을 정기적으로 해요. 그래서 정기적으로 헌혈을 하게 되는데 내가 약을 먹으면 이제 더 이상 헌혈을 하지 못하겠구나. 그래서 약을 먹지 않고 내가 혈압을 좀 조절했으면 좋겠다라는 의지가 하나가 있었고요. 또 하나는 뭐였는지 아세요? 내가 건강해야 내가 사회복지사로서 더 의미 있고 가치 있는 활동들을 더 많이 할 수 있겠다. 내가 건강이 좋지 않으면 내 머리가 가지고 있는, 내 마음이 가지고 있는 사회복지사로서의 그 가치와 철학을 더 이상 실천하지 못하겠구나 라는 생각이 정말 들었어요. 그래서 12월 한 둘째 주부터인가요? 12월 둘째 주부터 지금 한 달 조금 더 지났나요? 네, 그 사이에 제가 정말 건강을 지키기 위해서 노력들을 많이 해오고 있다라고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처음에는 집에서 이렇게 제자리 뛰기를 많이 했어요. 그래서 하루에 1시간 이상 제자리 뛰기를 하면서 조금이라도 유산소 운동을 해보려고 노력을 했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혈압이 잡히지도 않고 정말로 이건 아니다라고 싶어서 그 다음부터는 이제 밖으로 나가서 뛰기 시작했어요. 뭐 밖에 기온이 높든 낮든 일단 뛰기 시작을 한 거죠. 그렇게 해서 한 2주 동안 쉬지 않고 하루에 처음에는 4km, 5km, 6km 하면서 이제는 10km, 한번 뛰면 10km까지 뛰는 거예요. 물론 속도는 조깅하는 속도로 아주 느림보 거북이이지만, 그런데 변화는 있습니다. 턱선이 좀 가름해졌죠. 그리고 몸무게도요. 79.9kg까지는 아직 찍지 못했지만, 아주 짧은 시간이지만 제가 체중계에 올라갔을 때 가장 낮은 몸무게는 얼마냐면 80.3kg인가 2kg인가 그래요. 이제 0.3kg 정도만 빼면 제가 목표했던 한 5kg 감량, 짧은 시간이잖아요. 그걸 이룰 수가 있고, 그보다 더 중요한 거, 사실은 체중은요, 아침에 쟀을 때는 80.2, 3이지만 저녁에 재면은, 물론 저녁에는 옷 입고 재서 그렇긴 하지만 82, 83까지 올라가더라고요. 한 2kg가 왔다 갔다 하더라고요. 밥 먹었을 때랑 아침에 공복에 쟀을 때랑. 그래서 요 체중은 좀 더 관리해야 될 것 같고, 혈압은 확실히 낮아졌어요. 요즘은 혈압이요 120 전후까지 낮아졌고, 혈압이 운동해서 바로 들어왔을 때는요 이게 100, 106 이 정도밖에 안 나오는 거예요. 그래서
혈압은 확실히 관리가 되고 있구나라는 생각들이 들었습니다. 그만큼 뭐예요? 건강을 지키고 싶다라는 거예요. 내가 건강해야 유튜브도 더 많이 촬영할 수 있고 누군가에게 도움을 줄 수가 있고 내가 지금까지 쌓아 올렸던 지금도 제가 꾸준하게 뭔가를 하고 있는 부분들이 있어요. 그러한 가치들을 더 실천할 수 있겠구나라고 생각이 되었습니다. 그런 의미에서 이 10분들 모두 축하드리고요. 사실 여기에서 영상을 끝낼 수 있지만 원래 끝냈지만 이제까지는 그랬지만 나머지 136명의 메시지들도 같이 보려고 그래요. 그래서 추첨까지 보고 싶었던 분들은 여기에서 이제 나가셔도 돼요. 그러나 저는 나머지 분들의 메시지도 같이 보고 싶다 이거죠. 같이 보고 싶다. 그래서 이거는 저의 개인적인 만족을 위해서 읽는 거다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아요. 모든 분들을 환영하고 축하하며 축복합니다. 새해 복 많이 받으십시오.